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에서 근대 학교 교육이 등장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식민지기 학교 교육 변화 과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구한말 신식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전개되던 근대 학교 교육의 형성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새롭게 정비됩니다.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학교 교육은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기초적인 문해 교육부터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 법률, 의료, 상업, 행정, 공업 등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교육까지 이전에 태동하고 있었던 근대적 교육은 더욱 정비되고 발전되어야 할 이유가 상당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념 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 교육은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며 한국인들을 일본에 동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학교 교육은 전반적인 팽창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확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식민지기의 새로운 학교 제도는 조선교육령 공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1911년 공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등교육기관으로 4년제 보통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사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의 중등교육기관으로는 남학생을 위한 고등보통학교와 여학생을 위한 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는 4년제,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3년제였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실업교육기관인 실업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었습니다. 2년제 또는 3년제였던 실업학교로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규정한 간이 실업학교도 있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아직 대학은 없었고 법률, 경제, 의학, 농상공업 등과 관련한 3년제 또는 4년제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제도는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과 동일한 제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교육은 소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기 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서로 분리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민지기의 첫 교육제도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리와 차별이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는 6년제였지만 조선인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는 4년제였습니다.
일본인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는 5년제였지만 조선인 고등보통학교는 4년제,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3년제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 기조가 바뀌면서 학교 제도도 변화했습니다. 1920년부터 제도 변화가 시작되었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일본인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는 5년제,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4년제가 되었습니다. 실업학교도 3년에서 5년제로 개편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4년제 보통학교가 남아있었고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제 직업교육기관인 실업보습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보통학교 취학률은 여전히 낮았고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1924년에 처음으로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치되었고 1929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초등 및 중등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이 분리되어 실시되었던 반면 대학 교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후 중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8년에 공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식민지 교육을 일본 교육체제와 같아지도록 만드는 시도를 합니다. 조선인 학생들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는 일본인 초등학교와 같이 소학교가 되었습니다.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각각 일본인 학교와 같은 이름인 중학교와 고등여학교가 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의 수업 연한도 일본인 학교와 같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특히 초등교육이 확대되면서 초중등교육을 한층 더 정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학교들의 이름은 같아졌지만 여전히 초등 및 중등 과정에서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은 분리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남녀 간 교육 기회가 달랐고 여성의 학교 교육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 여성 교육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 간 교육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을 제정하여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교육 제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학교 교육은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를 서로 분리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교육은 보통학교, 중등교육은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 줄여서
고보와 여고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업교육을 위한 실업학교도 세워졌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학교도 있었습니다. 식민지기의 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남성 초등교육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극소수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학교 교육도 초등, 중등, 고등교육 모두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한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의 성립을 거치며 한국의 학교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